안녕하세요.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셀트리온이 미국에 4,600억대 진단키트 공급 계약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자,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? 자,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전에 그 공시가 나왔죠. 셀트리온 관련 공시 먼저 살펴드리면 8시 37분에 나왔던 부분인데요. 상품 공급입니다. 이게 이제 구조가 어떠냐면 셀트리온이 이제 2018년도에 미국의 그 델라웨어주의 이제 웨밍턴에다가 셀트리온 US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. 셀트리온 쪽에 이제 그 자회사 관련되는 부분이 이 그 아시아 퍼시픽이라고 해가지고 다케다 제약 관련되는 부분, 그 부분 하나하고 이제 요 셀트리온 USA가 있죠. 그래서 뭐 합성의약품이라든지 뭐 계량신약, 제네닥 요런 것들을 이제 판매 유통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을 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 부분하고 휴마시스가 이제 셀트리온과 공동 개발해서 셀트리온에다가 주면 이 셀트리온이 상품으로 이제 이 부분을 받아가지고 셀트리온 USA에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. 그럼 셀트리온 USA가 이 부분을 이제 미국의 뭐 유통사라든지 뭐 국방부라든지 뭐 아마존 요런 통해 가지고 이제 유통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 purchase order에 대해서 성인은 기준으로 요 판매 공급 계약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전체 물량들이 셀트리온의 어떤 그 실적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연결 매출이죠. 그러니까 이 지분율 관련되는 부분은 연결로 셀트리온 관련되는 어떤 실적에 반영된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뭐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신속 진단키트,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 시장 가장 큰 게 이제 미국이죠. 그래서 미국이 지금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디아트러스트 관련되는 항원 홈센터가 14세 미만 사용 용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FDA에다가 이 부분들을 이제 추가로 지금 신청하는 어떤 부분이 좀 나왔죠. 그래서 작년에 10월 달에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고 14세 이상은 이제 별도 처방전 없이 온라인이라든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데 요 2세부터 14세 미만의 이제 소아를 위해서 이 소아용 수압을 뭐 제공하는 상태에서 이 사용성 시험 결과를 기반해서 이제 규제기관에 변경 허가를 제출했다. 그래서 2분기 그 6월달 이내에 변경 허가 승인을 목표로 한다. 그러면 좀 더 많은 물량들이 좀 나갈 수 있는 상태겠죠. 지금 이제 뭐 물량이 없어서 못 구하는 상태다. 디아트러스트 홈 테스트가 뭐 검사 후에 감염을 15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제품이죠. 그래서 이 특이도 민감도를 99.8, 86.7% 정확도를 가지면서 또 특히 이제 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지에도 효과가 있다. 이런 어떤 부분을 받아낸 상태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제 미국이 전 세계 그 진단키트 소비 1위죠. 지금 거의 10억개에 다다를 정도로 진단키트를 사용했는데요. 이 에버트가 대표적인 이제 체외 진단 이제 뭐 회사 중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이 진단키트 제품으로만 이제 작년도에 한 10조 정도를 벌었어요. 그 중에서 거의 60% 이상이 되는 미국 시장에 6조 정도를 벌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이번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뭐 성과가 두드러지고 향후에도 이 체외 진단기기라고 하는 건 예방이라든지 이런 감염병 진단에서 상당히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어떤 산업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이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대 제약 바이오사의 어떤 사회이사 40%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임기가 만료입니다.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게 되면 3월 달에 지금 사회이사가 만기되시는 분이 많죠. 이게 보니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MBN의 이제 앵커 출신 정운갑 씨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. 자산 규모 2조 이상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는 이제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사회이사 여성 사회이사도 한 명 넣어야 되는데요. 이 보통 이제 사회이사 같은 경우는 대주주와 이제 관련이 없는 회사 외부 인사들을 이제 이사의 구성으로 집어넣는 거죠. 이게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한 건데, 뭐 사회이사들이 특별히 이제 제가 보면 역할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냥 거수기 형태로 많이 좀 쓰고 있는 편인 것 같은데, 자산 2조 이상인 상장사는 50% 이상의 사회이사로 선임해야 되고,
그냥 뭐 상장사는 25%죠. 그리고 이제 바뀌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산 2조 이상이면 이제 여성 사회이사를 둬야 된다. 8월부터. 그러면 이번 주총에서 이제 선임을 할 뭐 상황이다. 누가 될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작년도에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왜 이렇게 처방률이 낮지?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의료진들 실제적으로 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0일 날 이 온라인으로 이제 코로나 치료제 현황과 전망 이런 것들을 지금 공공 포럼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. 오미크론 변이로 지금 많이 등장해 있는데 정부가 사실은 이제 감염병이면 전 세계가 이걸 정부가 이제 제약사랑 직접 계약해 가지고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마찬가지죠. 정부가 이제 이 일종 감염병이니까 비용도 정부가 되잖아요. 그래서 직접 구매해 가지고 공급을 뿌리는데 이 렘데시비르하고 지금 이제 그 레케로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팍스로비드가 이제 우리 국내에서는 이제 승인된 치료제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유통 과정 자체가 뭐 레키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을 하면 이렇게 배달하는 뭐 그런 형식이죠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단하는 데하고 지금 치료가 실시간으로 딱 밀접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뭔가 필요하면 뭐 갖다 주는 형태로 지금 이제 유통을 했고 레키로나만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렘데시비르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렘데시비르는 또 다르게 해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실시간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의료진 입장에서는 보건당국에 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명확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태에서 그 뭔가 이게 정부 당국과 이 실제로 의료진들 간의 어떤 갭이 상당히 좀 많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. 이게 아침에 나온 기사인데요. 그래서 이 오미크론으로 지금 굉장히 지금 이제 확진자라든지 이런 어떤 이제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진단하는 부분하고 이 치료 체계를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조속히 좀 전환하고 이 부분이 레키로나 작년에 이제 뭐 델타 변이 이후에서 뭐 전원미 교수라든지 여러 이제 실시간으로 의료진들이 정부 차원에서 감염자 확진을 막기 위해서 많은 요구를 했던 부분이 중에 또 하나이겠죠. 그래서 실제 보면 지금 레키로나가 한 45,000명 국가에다가 한 10만 명분 정도는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지금 절반도 지금 안 써 있죠.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썼다라고 하는데 45,000명이면 최근에 뭐 확진자라든지 사망자라든지 위중증 요렇게 넘어가는 환자를 본다고 하면 지금 팍스로비드도 뭐 그렇게 비싸게 했는데 도입해서 한 3,000명 선 이 정도로 이제 이 재택 치료 관련되는 부분 하는데도 생각보다 이렇게 지금 처방의 어떤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기에 사실은 투약을 하는 게 중요한데 도입되어서 승인받는 치료제가 그 연계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. 가지고 온 거 대비해서 그리고 확보하고 있는 어떤 수량 대비해서 레키로나도 45,000명밖에 안 쓰고 있는 거죠. 뭐 추가로 이제 올해 뭐 더 구매한다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못 늘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다른 어떤 약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더 지금 많다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한 보건소가 다루는 방식이다.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. 실시간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되어야 된다.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병원에서 우리가 진단하면 처방받듯이 이런 어떤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, 지금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의료진들에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생성되면 진단 가이드라인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의료 현장도 바로 적용된다.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으니까 제약사 입장이나 뭐 정부 입장이나 환자 입장에서 이런 어떤 구조인데 국내는 이제 그런 구조가 아니다.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한계는 알지만 어쩔 수 없다.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의 어떤 그 부분을 의료진들이 이야기하면 이게 적극적으로 좀 반영되면서 했다라고 하면 델타 변이 이후 그 다음에 뭐 오미크론
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금은 확진자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뭐 자율적으로 뭔가 해야 될 좀 분위기로 좀 많이 좀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요. 그래서 작년에 어떤 레키로나의 국내에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정부도 그 현재 공급 체계가 신속한 어떤 대응에 한계가 있다. 그러니까 레키로나의 어떤 승인 과정에서도 환자 수가 많으면 이제 부담스러울까봐 그것도 뭔가 좀 조건부 형태로 했던 과정도 있었고, 승인하면 많이 쓰일까봐요. 이게 오히려 재정적인 어떤 부담 부분을 승인하는 허가기관에서 했고, 정부도 지금 이제 이 신속한 어떤 대응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조기에 뭔가 약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뭔가를 할 생각은 안 하고, 뭔가 좀 방치한 듯한 어떤 이런 정부의 어떤 방향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바뀌어야 된다. 그리고 결국 이제 비용 부담에서 2009년도에 타미플루는 이제 가격이 쌌잖아요. 근데 지금 도입되는 어떤 뭐 치료제라는 백신이라든 이런 것들은 뭐 돌파감염도 나오고 치료제도 계속 엄청 비싸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정부의 어떤 대응 방안이 상당히 뭐 결과적으로는 뭐 효율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레키로나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제 불평등한 어떤 상황을 많이 좀 국내에서 당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.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시장 대비해서 아침에 장전에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뭐 진단키트 주들이 최근에 단기에 뭐 저점 대비해 가지고 50% 100% 다 올라왔는데 셀트리온은 연결이지만 그래도 이런 반영들을 전혀 뭐 주가에는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. 요게 이제 수급의 부진으로 뭐 좀 시가총액이 작은 어떤 종목들은 올리는데 이런 대형주 관점에서는 여기 이제 수급이 들어오기 힘든 어떤 상황이죠. 전형적인 어떤 하락 장세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흐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. 오늘 뭐 개인들은 좀 샀고 기관들은 좀 매도하고 그 다음 외국인들은 어떤 집계가 안 나와 있는데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은 전일보다 좀 줄었습니다. 자, 5일선 정도 부근에서 좁은 등락을 하고 있죠. 그리고 내려오는 22평선의 어떤 저항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오늘 2,000원 정도 빠졌습니다.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좀 훨씬 좀 많이 빠졌는데요. 자, 2주 있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2월달 정선위에서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이 다뤄지느냐,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4분기 실적도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이제 불확실성의 어떤 해소와 실적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수급이 개선되어서 다음 주에는 좀 이제 이 21평을 좀 넘어가서 이 16만원대에서 이 음봉의 시가 라인이죠. 요 한 18만원 19만원 이 흐름들을 언제쯤 이제 도달하느냐, 요게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떻게 좀 흐름이 갈지 이런 부분들도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힘든 어떤 장에 좋은 흐름이 좀 나오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다음 주에는 좀 좋은 흐름 한번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